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아세안 G20 관련 순방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개각을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미니 개각인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가졌죠. 최근 돌아가는 대내외 안보 상황이 너무 무섭고 섬뜩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저도 무섭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잘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적임자가 누구겠어요? 김종대 전 의원이겠죠? 저희가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을 앞으로 금요일마다 모시고 고정적으로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김종대와 함께하는 최고의 시사토크 여러분이 코너명도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선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개각 얘기부터 이제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네. 돌아오자마자 국방부 장관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문체부 장관도 그렇고 여가부 장관도 그렇고 세 분 다 참 각자 말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어서 참 앞으로 얘기할 게 무궁무진하겠다. 좀 청문회가 정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우선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지명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반대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내세우는 논리는 이 사람이 제일 적임자다. 이 사람이 제일 국방에서는 최고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뭐 한미 안보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야? 참 이게 뭐 말이라는 게 참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종섭 장관 전임자 임명할 때 명분이 한미 연합 방위 능력 강화였어요. 이종섭 지금 사의를 표명한 그분이 예. 임명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래서 적임자라 그래서 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미 동맹했고 네.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다가 네. 저기 한일 관계 개선에다가 네. 아니 아주 뭐 역사에 남길 업적을 했다 거뒀다 그러는데 네. 왜 갑자기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의 또 적임자라고 또 나타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잘했는데 왜 그러면 스스로 사의를 또 표명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다 이상한 게 세상에 이번에 누가 먼저 자르느냐 속도 경쟁이 붙었어요. 맞아요. 저기 야당은 탄핵안을 내서 우리가 자르겠다.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먼저 자를게. 그러니까 제가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셋이 속도 경쟁을 해. 아하. 서로 먼저 나가겠다. 아니다 내가 자르겠다. 무슨 소리야 손대지 마. 이거 자르는 건 내 몫이야. 그럼 이종섭이 이긴 거네요? 아니지 이종섭 사표는 반려되고 반려되고? 대통령이 잘랐는데 자 이런 거요. 내가 이제 저기 직장에서 사표를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사표를 딱 써가지고 네. 이에 가서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임마. 내가 자른 걸로 해. 너 사표 내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오나가. 그렇죠. 뭐 빨리 자르질 못해. 환장을 한 거이 뭐 하는 게 이게 도대체가. 아니 그런데 거기에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야당이 탄핵안을 얘기하니까 국정 공백을 방치할 수가 없어 자르기로 했다 그랬는데 네. 아니 이 정부가 야당이 탄핵 얘기한다고 장관 자르는 정부입니까? 이상민 장관 보세요. 치안 공백 뭐니 다 감수하고 네. 그대로 밀어붙이는 정부지. 그래 저기 민주당이 탄핵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먼저 자르겠습니다. 이러는 정부입니까 이 정부가? 그러니까요. 웃기는 정부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유는 딴 데 있는데 이 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는 딴 데 있습니까? 예, 예. 근데 사실은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네. 국방부 장관 좀 있으면 잘린다 하셨거든요. 제가 교체된다. 7월부터 했어요 7월부터. 그러니까. 근데 딱 그 말씀 근데 우리 방송에서 하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진짜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왜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은 원래 찍힌 장관이다. 그게 아니 왜 아까 좀 전에 말에 의하면 한부 영역도 강화하고 일 잘했는데 왜 찍혔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너절너절한 말에 우리가 혼란을 겪으면 안 돼요. 너절너절한 말에. 예. 그다 저기 하나마나한 그 너절너절한 말들에 네. 괜히 우리가 정신 헷갈릴 필요 없어요. 이종섭 장관은 작년부터 찍혔어요. 작년부터요? 왜요? 작년부터 찍혔어요. 왜 그랬냐? 네. 이 사람이 대북 강경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대통령이 그거 원했을 텐데. 네. 그래도 이분은 좀 물러 터진다고. 그러네. 물러 터졌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편으로 마음에 든 게 그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좀 균형은 잡는 것 같다. 그래도 좀 양심 그래가지고 있다. 제가 심하게 공격할 일도 좀 자제했다고. 아. 그랬는데
그 작년에 국방개혁 혁신단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네. 대북 강경파로 유명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네. 국방부의 사무실까지 차려줬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종섭 장관한테 모욕감을 준 거예요. 왜요? 너 김관진 보고 좀 배워. 아, 그런 거예요? 이게 수모도 이런 수모가 어디 있습니까? 상황이 온 거예요. 상황이 국방부에. 근데 일이 묘하게 되려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첫 회의, 두 번째 회의까지 했는데 김관진이 다시 댓글 공작 대법원 판결로 구속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상황 노릇하러 보냈는데 이번엔 또 감옥으로 가버리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또 원위치 됐네. 그러니까 이제는 강경파 누구를 찾았겠지. 그게 누굴까? 그게 누구야? 지금 신원식 의원. 신원식 장군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네. 이 사람이 한 막말과 네, 보면은 거의 광신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에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뉴라이트 MB 때 뉴라이트 계열 이 사람들이 MB 때 한 자리 못해 먹어가지고 빌빌거리던 사람들이 이번에 다 모였거든. 한 자리 해먹은 사람, 해먹을 사람. 그때 그 MB가 이렇게 완전히 함락될 듯 하면서 뉴라이트한테 완전히는 안 넘어갔다고. 그런데 그때 그 골수들이 이번 정부에서 다 모여가지고 네. 확실히 윤 대통령을 가스라이팅 하는데 성공했는데 그 성공의 비결은 이제 주술가의 빈 공백을 메꾸고 들어온 겁니다. 진짜요? 최근에 이 무당들이 이게 네. 남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네. 관저 사무실에 못 드나든다고. 무당들이? 어. 아니 잠깐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당들이 그럼 옛날에 관저 사무실에 드나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백제건는 아예 관저 입주할 때 지가 먼저 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 경찰 수사 드러났잖아요. 백재건 씨가 무당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관상가예요. 관상가잖아요, 관상가. 그러니까 이런 걸 합쳐서 주술가라 그래요. 그런데 역술인, 무당, 네네네네. 관상, 주술 다 보는 관점만 다를 뿐이에요. 또는 풍수는 장소를 보고 역술인은 시를 보고 관상은 생김새를 보는 거예요. 각자 측면이 다를 뿐이지 다 사이비 주술이에요. 사이비 주술.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 영혼을 채워왔다고 지금까지. 네네네. 그런데 이게 공백이 발생하니까 거대한 패닉, 이 공황을 갖다가 또 하나의 사이비 과학, 사이비 역사학자들이 채운다고. 그게 뉴라이트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니까 대한민국의 극소수인데도 여기가 한번 헤게모니를 장악해버리면 일종의 신흥 종교 집단 같이 커진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신원식 그 의원을 보면 네. 내가 이 양반을 처음 만난 게 그 안철수 따라서 처음에 정치권에 맞아요. 들어온 게 대략 2017년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TV 토론에서 이분을 처음 뵀는데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멀쩡했어요. 균형 잡히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기존 정치권에 딱 비판적인 목소리 내고. 쓴소리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중간 때부터 이분이 이제 말을 갈아탑니다. 2019년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경로가 뭐냐 하면 정광훈 목사 집회에 나가면서부터예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를 나가고.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쪽에 그 어떤 좀 강성 태극기로 색깔을 재구성하기 아니 시작합니다. 극우 보수 유튜버들하고 친하고 그쪽에 많이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 정권의 그 극우 유튜버급의 그 국무위원이나 기관장들 있잖아요. 한때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통점은 최근에 망가진 사람들이란 공통점이 있어. 원래는 멀쩡했는데. 원래는 멀쩡했는데 통일부 장관도 그렇잖아요. 원래는 멀쩡했는데 김용호 장관이- 최근에 망가졌다는 공통점들이 있다. 심지어 그건 대통령조차 그래. 대통령조차도. 대통령조차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제 옛날에 변두리 근본주의자들이 중심권에 진입하려니 새로운 통치 논리가 필요했던 거고, 네. 그거를 뉴라이트에서 빌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네네네. 중심권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변두리를 빙빙 돌다가
하루 아침에 이제 권력을 잡은. 기회를 노리다가 빙빙 돌면서 내가 들어갈 틈만 보이면 내가 씩 들어가야지. 이러다가 이번에 자리를 잘 잡았다. 그러니까 변두리 근본주의자다. 변두리 근본주의자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통 보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하고도 차별화. 그러니까 본인들은 보수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실제 정말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정통의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도 이 나라의 품격과 실력을 갖춘 보수는 옛날에 군사정권 때지만은 광화문의 그 어두운 사무실에서 밤새워 국가 전략을 고민했던 경제기획원의 엘리트들이라든가 네네. 또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네. 대륙의 꿈을 품고 중공 소련과 수교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그 부채살처럼 대륙으로 뻗치고 그렇죠. 88 올림픽을 성공시킨 네네. 그 테크노라트 외교 전략가들이라든가 네, 테크노크라트.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통 보수요. 실력을 갖췄고 품격을 갖췄어.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이런 어떤 정통 보수들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는. 그런데 어느 날 변두리에서 그 사람들하고 실력을 견줄만 하지는 않고 실력은 좀 떨어지고. 떨어지고 욕심은 좀 빙빙 있고. 돌아 자리 욕심은 많으니까 이러다가 빙빙 돌다가 중심권으로 진입하려고 패거리를 짠 변두리 근본주의자들이 이 정통 올드라이트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역사관은 일제시대 100년 전으로 돌아가 있고 네. 외교관은 30년 전 냉전 시대로 돌아가 있고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냉전 뭐든지 거기서 뽑아내고 이제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변두리 사상이 이제 근본주의 사상이 중심권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게 이제 권력을 장악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윤석열 정부는 하나의 숙주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 하나씩 침투해 들어온 뉴라이트는 바이러스란 말이야. 바이러스. 이게 숙주와 바이러스의 관계요? 관계인데. 네. 근데 윤 대통령은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한 줄도 몰라. 그래요? 우리 대통령은 똑똑하신 분인데 왜 그래요? 사법시험도 붙었는데. 아니 이게 이제 주술과 역술인을 물리친 성과예요. 그거를 이제 사이비 이념이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더 그래?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옛날에 장군할 때 좀 아셨어요? 제가 그분이 투수 탈 때부터 그 존재를 알았습니다. 네, 제가 전화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 전화 받은 국방부 근무할 때 제가 쓴 글을 보고 전화가 왔더라고. 뭐 내가 조금 잘 써줬는데도 이제 괜히 이 글 때문에 찍힐까봐 상부에서 내가 그해 진급 인사를 분석을 한 글을 썼거든요. 그걸 보고 딱 전화 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인물을 만났죠. 네. 그랬는데 멀쩡했어요. 멀쩡했다니까. 멀쩡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균형 잡히고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날의 정치의 폐해가 이겁니다. 멀쩡한 사람은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게 정치예요. 근데 거기에 스스로 한 그렇게 번 된 거 잘못 아니에요? 물들면 그래요. 아니 이분은 스스로 그렇게 변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분을 그렇게 중력처럼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태극기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상한 게 정말 저는 신원식 후보자의 과거 발언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네. 일단 한번 정말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보고 얘기만 하겠습니다.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이끌었던 파멸로 이끌었던 촛불은 거짓입니다. 2016년 촛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파괴한 반역입니다.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이 깊은 날에 비도 오는데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합시다. 자,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저게 뭡니까? 쿵짜기 뭡니까? 도대체 막 뛰면서 야 진짜 너무 좀 품위가 없어 보이는데. 무당 같잖아. 박수. 자, 그러니까 정권의 코드와 딱 맞게 됐습니다. 지금 맞아. 2019년 7월에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런 발언을 했고 2019년 9월에는 2016년 촛불 반역 문재인
뭐 이거 맨날 나온 얘기인데 이걸 땡처리해야 돼요?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합시다.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다 붕짜. 아, 정말. 야, 정말 이건 끔찍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을 하죠? 게다가 우리 대통령은 특이한 게 자기를 옛날에 욕했어도 그걸 다 넘어가고 다 봐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뉴스타파 자기 욕하고 비방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기 완전히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신현식 후보자는 옛날에 군대 안 간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딴 얘기도 하고 아니, 12.12 때도 막 엄청나게 뭐 우리나라를 구하러 왔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런데도 12.12는 나라를 구하려고 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 어제 그래서 또 해명이 나오긴 했어요. 신현식 후보자가 본인은 제야투쟁거로서 격한 얘기를 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얘기한 거는 다 좋게 해석해라. 이런 취지를 말을 하던데. 아니 박정훈 대령을 향해서 신원식은 정치 삼류 정치를 왜 닮아가냐? 박정훈 대령을 향해서 군인답게 안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저렇게 해놓고 뭐 그래요? 자기는 내가 보기에 들고 뛰는 게 완전히 이게 무당 뭐 이게 구판 걸려가지고 쿵짜다 쿵짜게 뭐예요? 예. 무슨 뭐 널뛰듯이 뛰는 거 보십시오. 저게 정상인입니까 저게? 아니, 저는 사실 저 영상은 정말 충격인데. 아니, 나도 저렇게 인상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고 인간에 대한 기본 관점이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광신도 같은 저게 신흥 종교 구판이지 그래? 거기에서 저 널뛰고 말이지. 그거 참 내가 보니까 영혼이 털린 사람이에요. 신기하네. 자, 신원식 후보자 2019년 9월 한 국방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국민의식이 성장한 지금은 구테타 성공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구테타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그 공백기에 서울의 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두환 구테타는 결국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옹호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5.16 구데타에 대해서도 정치법적으로는 구데타지만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를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요. 이승만, 박정희는 기적을 이뤄낸 모세다. 노무현, 문재인은 악마다. 간첩이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홍범도 장군 흉상은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죠. 해병대 최상병 수사 은폐 의혹을 두고는 8명이나 처리할 만큼 군의 과오가 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국방연안에 가장 퇴행적으로 나올 법한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분란을 만든 당사자예요. 네. 홍범도 흉상 이 분란을 만든 당사자가 본인이에요. 그다음에 장병 사망 조작 은폐의 또 당사자예요. 맞아요. 그때 본인이 이분이 있을 때. 85년에 중대장 할 때 어떤 이등병 하나가 유격 훈련 받다가 사망한 사인을 조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조작했어요? 박격포를 막 쏴댔거든.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밑에서는 안 쏘겠다 그랬는데 쏘라고 강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막 돌격 앞으로 할 때 폭탄이 터지면 효과가 전쟁 같잖아. 네. 그러면은 거리를 두고 쏴야 되거든. 한 200m 앞에 한 방 쏴. 300m 앞에. 그런데 그 거리가 확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쏴. 이러니까 훈련하는 병사한테 날아가가지고 몸의 절반이 날아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조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쏘라고 한 적 없고 지나가다가 이전에 떨어진 불발탄을 밟았는데 빵 터졌다. 이게 박종철 열사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쓰러졌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나가다가 포탄 밟아서 터졌대. 어머나 세상에. 그 육중한 포탄이 왜 터져? 지뢰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조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대장이 정신교육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군인들을? 그게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최근에 밝혀낸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세상에. 그런데 여기에 중대장의 어떤 과실인지는 지금 명확치는 않은데 밝혀진 건 사인이 조작됐다요. 이거는 밝혀진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최근에 국방위원 하면서 방어하려고 육군본부에 무수히 자료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자료들 달라고. 진상규명하는 거 자기가 먼저 정보 수집하려고.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보기에는.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인사청문회가 곧 열릴 텐데 네. 그때 돌아가신 그 장병의 유족이나 동료들을 민주당이 증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국민의힘이 싫다고 하겠죠. 아니 그걸로 일단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신원식 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반응이 없어요. 왜요? 같은 국방위원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요. 말도 안 돼. 지금 별 반응이 없어 민주당에.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누군데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많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긴 이렇습니다. 네, 이거는 네. 막말은 영상으로 다 증거가 있고 이건 해석 투쟁이기 이거 때문에 빼박이네, 빼박, 이거는. 네. 그런데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당신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냐? 그렇죠. 그리고 증인들 다 부르자. 그 이거 저기 자질 검증하는데 핵심 의제다 이게. 네네네. 예, 이런 거예요. 뭐 옛날에 보면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이런 거 다 밝혀내잖아요. 그러면은 군에서 직무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증인을 신청해서 밝혀내는 게 왜 잘못입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어. 무력하죠? 근데 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안 하려면은 야당 네. 문 닫어 그냥.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런 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기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오면 국방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요직에 있던 군인들 리스트 만드는 거 아니냐 또 이거 이제 군인들이 이제 군심이 흉흉해지고 네. 해군은 홍범도 잠수함 명칭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전전긍긍하고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는 더 밀어붙일 거고 보십시오 이게 뭐 하나 해결되겠습니까? 더 커지지? 그러네요. 이번에도요 최상병 사망 수사 의혹 수사 외압을 은폐하려고 지금 별별 공작이 다 벌어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언론에 안 나온 거 국방부가 하나 대체관에서도. 공개해드릴게요. 네. 자꾸 이 항명죄 여부가 점점 더 커지는데 네. 제가 최근에 얻은 정보는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는 8월 2일 날 오전에 네. 이첩을 했잖아요. 네. 아침 10시 반인가 네. 했잖아요. 그 직전에 예천으로 출발하기 전에 해병대 사령관한테 마지막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첩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오케이 해놓고는 그렇게 된 거예요? 어. 해병대 사령부가 오케이 해놓고? 그런데 지금 진실이 어떻게 뒤집혔어? 그럼 좀- 지시를 이행 네, 안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항명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확인까지 하고 갔어. 어머나.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항명 중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어. 다 보고하고 그래라 잘하고 명령 와라. 안 지켰다고. 그랬는데 명령 안 지켰다고. 이거 특검으로 하면은 이종섭 장관 지금 출국 금지 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이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내뜰 수가 없는 거네요. 이 정부가 이종섭 장관 어디 대사나 해외 문화원장 보내서 빼돌리기라도 하면은 이거. 근데 그런 의혹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바꾼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거 나중에 탄핵 사유로 넣어야 됩니다. 이거. 누구에 대한 탄핵 사유를 넣어요? 정권 자체지 아니 이걸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도청했다는 걸로 무너졌습니까? 거짓말로 무너진 거예요. 거짓말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대통령이 자기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막으려니까 이 무리수가 나온 건데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그리고 뒤에 막을 후임 장관도 거기에 맞춰서 인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이에요. 아니 거기에 맞춰서 인선한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100분 토론 나가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패널이 아예 딱 똑같으면 말들이 그럼 8명이나 처벌해야 됩니까? 굴비 엮듯이 가야 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듣고 굴비 엮듯이? 그러면 박정훈이 자기가 속한 해병대를 굴비 엮듯이 일망타진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 보고하고 갔어. 근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은 거야 당시. 그랬더니 뭐래? 가지고 아니 왜 나보고 박정훈 대령 말만 믿냐 그래가지고 박정훈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어? 아니 당사자 말을 안 믿으면. 와 재밌네. 이래가지고 100분 토론에 개판이 됐어요. 개판이 됐어요? 개판이 됐어. 나 다음 주에 나갔는데 큰일 났네. 예. 그러니까 아니 안 믿고 야. 조작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네. 예. 그래가지고 이거요. 특검으로 가면은 나라 뒤집혀요.
그러니까요. 근데 특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네.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상식이 무너진 사회입니다. 상식이 무너진 사회. 무슨 뭐 어디 저기 신흥 종교 집단 하나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구판이지? 정말, 이게 무슨 정말. 국정이 있어요 여기에. 굿판이네 굿판. 쿵짜자 쿵짜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쿵짜자 쿵짜. 우리도 한번 할까? 자, 저는 네. 진실은 꼭 밝혀진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지금 다들 무서워서 혹은 뭐 정말 너무너무 싫어서 입을 좀 다물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언제까지 가겠어요? 아니 이렇게는 안 여기에 되겠죠. 주눅든 분들 특히 엘리트들이 많은데 제발 좀 쫄지 좀 마세요.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상대하기 쉬운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뻔히 나와 있는데. 근데 왜 못하는 거죠, 도대체? 나는 한 번도 이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 도대체가 말이야. 아 전략 전술이 딱딱 보이는데. 맞아요. 누구 증인 신청하고 누구 어떻게 집중해서 정밀 타격하고 딱딱딱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게? 맨날 그 쓸데없는 역풍 얘기하잖아요. 뭐 난 역풍 분 걸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맨날 역풍 얘기만 하고. 역풍 같은 소리 하고. 역풍 그것도 주술이요. 역풍도 바람풍은 주술이요? 그것도 주술이요. 예. 아, 정치는 나라가 정석대로 난리가 가는 거예요. 났네. 정석대로. 정석대로. 상식대로. 어. 뭐 그러지 뭘 맨날 정치공학이 등장해가지고 무슨 뭐 역풍 얘기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맨날 역풍 쫄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아니 나와 있는 그대로 야당은 정직하게 맞받아치고 그러면서 투쟁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누가 지켜줍니까? 스스로를 지켜야지. 근데 너무 아니라고 보신주의고 나는 무슨 국회의원이 보신주의하는 건 내 생전 처음 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뽑아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큰 돈 들여가지고 국회의원을 유지시켜주고 이러는 거고 대의를 우리들의 의사를 대신 전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 시스템 하에 살고 있는 건데 정말 본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냥 무슨 겁먹은 쥐처럼 숨어가지고 그냥 뜸만 동글동글 뜨고 앉아있고 너무 불편해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북러 회담 얘기합니다. 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을 4년 만에 가졌어요. 네. 그렇게 이 정부는 그렇게 두들겨 패고 니네들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안보가 최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상회담이 이 정부에서 열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판을 오히려 깔아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네, 뭔가요 이건 도대체가? 예. 크게 우선 큰 어떤 지정학의 단층선에서 뭔가 지진의 파장이 느껴지는데 이걸 세 가지로 요약하면 지진의 파장. 예. 중요한 말인데요. 대지진의 전조죠. 그런데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은 네.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서 앞으로 러시아가 다시 반격의 기회를 잡습니다. 더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이 이거 죽어. 예언이에요? 김종대 예언 아니 때문에요? 이게 다 실전 테스트가 끝난 거예요. 지금 포탄은 작년 11월부터 가서 바그너 용병 그룹이 썼어요. 진짜예요? 해보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면적으로 이제 네. 북한과 러시아 간은 무기의 공급망 체계, 국제 분업 체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 거기서 정상회담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러시아군의 대반격에 네. 북한이 후방 군수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네. 그러면은 저 수없이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그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1,000억 달러 썼습니다. 앞으로 1,000억 달러 또 써야 됩니다. 네. 내년 미국 대선인데 공화당 일각은 추가 지원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든이 위기에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이거 비상사태입니다. 네, 지금 지금 비상사태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의 장관, 부통령, 차관보 다 나와서 매일 얘기하는데 한국만 조용해. 그게 첫 번째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군사기술과 에너지 식량을 북한에 제공합니다. 어허. 북한의 ICBM이 네. 미국을 타격하는 능력이 가속화됩니다. 엄청나게 정밀해지겠네요. 그러면 미국으로 보면 이거 두 번째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게 끝일까? 아니겠지. 또 있어. 네. 여기서 그 30년간 유지되어던 유엔 안보리의 제재 공조, 국제 그 공조 체제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유엔 무력화.
유엔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면은 네. 상임이사국 5개 중에 네. 러시아는 떨어져 나가고 중국은 떨어져 나가는 중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러시아가 2년 전에 대한민국 편이었어요. 지금 북한 편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 잃었죠. 중국을 잃어가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륙에서 봉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 봉쇄. 남한이 고립되어 있는 모양새예요, 이제는. 봉쇄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엔이 무력화됩니다. 그러면은 예. 지금까지 다자 외교 또는 어떤 국제 문제 해결의 장에서 아무리 유엔이 힘이 없다 그래도 거기서 법적 도덕적 권위를 부여왔던 건 사실 아니냐고. 네. 근데 이게 도덕적 무력화되는 권위가 겁니다. 되게 중요했죠. 예. 예. 2차 대전 이후로 안 그런 적이 있냐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 그래도 미국의 관점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그 동맹을 강화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안보에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잘했다고 믿는 지금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중인데. 그건 외교의 반쪽입니다. 아니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라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지기, 나를 아는 거는 동맹의 영역이라고 치자고. 지피, 적을 아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외교를 통해 가지고 저들이 단결을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북중러가 단결을 하면은 한미일이 단결한 것보다 충격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 충격이 더 커요. 아니 그 미국, 일본이 항상 우리 편이었지 그럼 뭐 남의 편이었나? 그렇지. 적국이었나?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강화되는 거고 저쪽은 없는 이게 새로 생긴 힘이 거네. 생기는 거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뭐가 충격이 더 큽니까? 그럼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건데. 바뀌어도 그냥 바뀌냐고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이게 거예요. 완전히 이게. 이 멘틀인가 그 막 지층이 막 붕괴되고 막 뒤집어지는. 우리 정부가 대책 있습니까 이거에? 없어요. 없어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 편입니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게 마치 네. 어떤 자전거를 하나의 바퀴로만 가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늘을 나는데 한쪽 날개로만 날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 그렇게 공산 이념주의 뭐 전체주의 얘기하더니만 네. 그렇게 하니까 자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적으로 대하면 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태도를 조금 섭섭하게 하면 우리한테 진짜 정통으로 겨누는 그런 데가 되겠죠. 꼭 정권에서 얘기할 때 국민들의 반중 감정이 80%에 달한다 그러는데 국민들이 중국하면 싫다가 80%인 건 맞아. 그러나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의견도 80%야. 그렇죠. 이건 이중적인 겁니다. 맞아요. 좋고 싫은 영역이 있지만 네. 좋든 싫든 간에 같이 같이 가야 가야죠. 된다는 영역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의 층위가 달라요. 투 트랙으로 형성돼 있다고. 예. 그런데 싫어한다는 것 때문에 같이 갈 필요도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면은 그게 바로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 아주 낮은 수준에서 사람들이 뭔가 명분 찾을 때 나오는 얘기예요. 항상 쟤는 여기, 나쁜 놈이니까 내가 이런다 막 이렇게. 여기 유식한 얘기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한민국이 중국, 러시아를 외교의 자산에서 잃어버린 거는 냉전 종식 이후에 지금 가장 큰 손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가 4년 만에 만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보세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이 전략적 협력 관계를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러시아도 맞다. 우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 그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요. 북한에서 또 이렇게 러시아군과 국민이 악의 무리를 징벌하고 승리할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러시아에서도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는데 러시아와 함께하겠다라고 김정은이 말하니까 러시아는 북한을 주권적 독립국가로 가장 먼저 인정한 나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김정은이 러시아 정부가 취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적 지지를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러시아 또 신나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동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분들이 우리 두 나라 관계에 많은 이바지를 했다. 아주 그냥 쿵짝이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헤어졌다가 30년 만난 거야. 만에 만나는 견우직녀 같아. 그거를 이번 정부가 해낸 거예요. 이 어려운 거를. 이거 원래 다 안 윤 하려고 대통령 그랬거든. 업적입니다, 이거. 아니 러시아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어. 안 하려고 사실은 버틴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아주 그냥 판을 깔아준 거죠. 깔아줬어요.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전쟁 비축탄까지 빼내서 50만 발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몰래 비겁하게. 그렇죠. 예, 우리- 주려면 아예 대놓고 공개라도 하든지. 그것도 도청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도청당했어. 얘기된 거죠. 그거에 한미 정상회담 입장료였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거 바이든하고 하고 미국 의회 연설하려고 포탄 50만 발 갖다 줬어요. 한국 안보 거덜내면서까지도. 그리고 이제 또 막 3조를 지원한다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났죠. 이 상황에서 기시다는 또 어. 김정은하고 만나겠다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시다 총리의 특징은 잘 기어. 그래서 어디 가서 꼭 기시다 오셔 이분이. 와 근데 나는 필요할 때는. 이런 외교가 필요하다고 봐. 이게 지금 중요한 외교 그게 아니에요? 한신의 외교 아닙니까? 맞아요. 가랑이 사이를 기어도 이 치욕을 견디면서 내가 나중에 보겠다. 생존하고 보자. 그 꼭 기시다 오신단 기시다야, 말이야. 기시다. 그래가지고 잘 오셔. 기시다 오시다. 옛날에 조지 부시 조지고 부시는 것만 잘했는데 맞아요, 기시다는 맞아요. 기시다를 잘하셔. 근데 외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영리한 거죠. 그렇죠. 지혜롭잖아요. 우리는 바보같이 그냥. 그러니까 아니, 북한 꼬셔서 뭐 하겠습니까? 야 미사일 쏠려면 한국에만 쏘고 일본에 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맞아요. 나는 미사일 맞기 싫어 이 새끼야. 우리 지금 미사일 별것도 없어 일본에는. 일본에 공격 미사일이 별게 없거든. 맞아요. 방어만 하지 사실은. 어. 아 진짜 큰일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10월 달에 시진핑하고도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한미일 북중러 우리가 근데 거기에 왜 껴들어가지고 이런 위험한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건지 내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아니, 부담스러워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또가 있어가지고 중국 러시아도 옛날에 엄청 싸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북한은 중국 러시아를 불신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중러 동맹이 되겠냐. 원래는 안 됐지. 이런데도 지금도 진보의 정치학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상을 자꾸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아니, 자꾸 문제가. 자극을 하니까 자기네끼리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국제정치학의 거울 영상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 영상 효과요? 예. 그건 뭐죠? 우리가 뭉치면 저들도 뭉치는 이렇게 서로를 반영하는 건데 여야도 그렇잖아요. 그러네. 꼭 여당이 분열되면 야당도 꼭 분열되고 여권이 뭉치면 야권도 꼭 뭉치더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서로 공명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안 공명. 그럼 민주당은 근데 분열하는데 특히 이 지정학에 있어서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데 제가 1년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작년 9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일 때 네. 야 이러면 북한 러시아 간에 군사 협력한다. 그러네. 그때 저를 다 미친놈 사람 취급했습니다. 보수 진보 가릴 거 없이.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도대체 나쁜 사람들이. 내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진짜 다 우리 편들조차 그랬어.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해야 불가능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러시아가 그렇게 스투피드하지 않다. 스튜피드. 그런 스투피드들이 있냐. 그런데 그 스투피드들이 지금 역사를 바꾸고 있어요. 역사를. 진짜 누가 스튜피드한지 모르겠네. 그 스투피드들이. 그러네 진짜. 난 너무너무 진짜 불안해 죽겠는데 더 불안한 건 솔직히 이거예요. 저는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은 이랬지만 뭐 자기네끼리 더 친하니까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도 만들고 우리는 정말 이상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자, 이 국제 정치라는 거는 네. 주변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면 주도 당합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동맹의 따뜻하고 안전한 품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편안함을 느끼겠다는 어떤 발상이지만 그 엄마 품을 벗어나서 세상 거친 풍파 속으로 그런데 자기 몸을 던지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겠다는 게 하나의 인격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정상적 과정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 외교 안보는 다시 유화적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보호받겠다는 발상. 그러면서 내가 한번 주변 정세를 주도해보고 우리가 한번 운명을 개척해보자. 네. 이런 어떤 그 자기 중심성이 없으니까 주도 당하는 그 길로 가는 건데 이게 바로 외교의 유화적 성격으로 가는 저게 굉장히 위험한 퇴행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그게 현실로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빨리. 더 강하게 어. 우리가 대적할 수 없을 상황 정도로 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그럼 이렇게 우리 지금 볼 군인들 수밖에 보십시오. 없어요. 전시작전권 가져오자 그러면은
무슨 젖대기 싫어하는 애기처럼 울어댔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그래가지고 노태우 때 가져오기로 한 걸 아직도 못 가져오고 있단 그리고 말이야.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마치 그게 엄청나게 문제인 것처럼 막 욕하고. 그 40년째 못 가져오는데 이게 고등학생이 졸업을 했으면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재수 생활만 40년을 하겠다는 거예요. 재수 생활만. 재수를 40년에 정말 끔찍하다. 그 부모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러겠다는 거예요. 신원식 장군이 네. 문재인을 악마라고 한 근거는 전시작전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정광훈 목사 대담의 실내용이에요. 화면에 안 근데 왜 나왔지만. 이렇게 사람이 주체적이지도 못하고 자주적이지도 못하죠? 남의 밑에서 평생 매여 살겠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전 세계 어떤 군인이 네. 야 지휘권을 우리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갖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군인의 본성이지.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걸 행사 안 하겠다는 군인이 전 세계 대한민국 말고 어느 나라에 난 있습니까? 처음 들었어요. 창피스럽게. 그럼요. 도대체 아니, 내가 저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못 살겠어 내가 진짜. 그러니까요. 창피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어? 왜 이렇게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저기 뭐냐 이제 와가지고 일본까지도 미화하고 식민지 시대를 그리워하고 냉전을 그리워하고 그 식민지와 냉전이 한국 전쟁을 만든 겁니다. 인구의 11%가 사망했어요. 전 아이고. 세계에 이렇게 참혹한 전쟁 봤어? 사육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전쟁. 그렇죠. 어느 한 가족도 비극을 피해가지 못한 전쟁. 대한민국이 뿌리채 뒤집힌 전쟁. 네. 그것도 동족끼리 외적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유일한 분단으로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서로를 물어뜯고 그래서 있는 상황.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지금의 작금의 남북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은 네. 한반도 냉전을 세계로 수출하는 겁니다 지금. 아, 그리고 우리 대신 거기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예. 네. 지금 국민의힘 저기 우크라이나 무기 우리 추가로 보내자는 거 아닙니까? 북한 꼬락서니 보고 네네네. 한국 전쟁을 우크라이나에서 대신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 이거는 거기서 이런- 남북한이 충돌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네요. 우리가 뒤에서 사실은 각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네요. 전쟁을 수출하자, 냉전을 수출하자 이 얘기지. 더 이 얘기가 그 얘기지. 더 끔찍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제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에 온다는 거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중국하고 러시아에 수출하지 말라 이렇게 압력을 지금 행사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럼 우리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중국하고 러시아에 수출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주 깡패 우리 같은 그냥 짓 할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거야. 아, 최근에 화웨이에서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거기에 SK 낸시 반도체가 저기 내장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SK는 판 적이 없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거 따지러 오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 왜 수출 통제하고 우리랑 발 맞춰서 같이 움직이자 그랬는데 왜 뒷구멍으로 뭐 했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동남아로 수출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우회적으로. 딜러들이 저기 중국에 판 거고 공급망이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동남아는 중화경제권이에요. 중국에 안 팔고 딴 데 팔면 거기는 중국이 없나? 그치.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문 걸어 잠그고 이제 안마고들 교육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중세식 성곽국가로 전락하는 것이죠. 중세식 성곽국가? 아니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 거 잘 안 사지도 않잖아 일본도. 아니 그러니까 개털됐다니까. 아니 자기네는 우리 거 사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남의 나라에 팔아가지고 밥 먹고 살겠다는데 그거는 못하게 하고 뭐야 우리는 뭐 걔네들한테는 뭐야 도대체가 그러면. 개털이지 뭐야.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지라도 우리 집 경제 개가 나빠 요즘 죽겠는데. 털이 많이 빠져. 요즘 털갈이 시기예요 개들이. 골치 아파 죽겠어.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의원하고 정말 시원한 토크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말 속에 다 뼈가 있어요. 우리 둘이 대화한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차마 입으로 발설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함의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즐겁고 재밌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 슬프고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김종대 의원 모시고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더 진솔한,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